안녕하세요. 주니스예요. 지난번 포스트에는 제가 해독죽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몸을 살릴 수 있는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14가지를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해독죽이 생각보다 슈퍼마켓에서도 사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모든 병이 있는 거지, 만약에 음식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은 고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제가 포스트에 제가 뭐를 얹고 싶었냐면 항암 치료할 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개인적으로 제 가까운 지인분들이 몇 분이 요즘에 암 치료를 받으시느라고 병원에 이렇게 통원도 있으시고 입원해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면서 폐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전이 온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코로나가 폐로 오는 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가 어떻게 왔다 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갖고 있던 잠재돼 있던 것이 갑자기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지인분 한 분은 기도원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댁으로 이제 가서 치유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병원에 계시는 분 계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금 넘어지고 잘못됐는데 뼈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프로그램에 제가 한번 또 찍도록 하고요. 지금은 제가 뭘 하고 싶으냐, 항암 치료 시때 챙길 음식 몇 가지만 제가 이거를 찍어서 그분들한테도 따로 보내드리고, 제가 포스트에서 얹어놔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제 거 떠서 여러분들이 음식 챙기실 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포스트 얹습니다. 자, 항암 치료 시때 챙길 음식 중에서 첫 번째는요, 계란이 있어요. 계란은 뭐냐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완전식품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완전식품인데 피로회복도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에너지 공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베트남에 제 회원님들 미팅 때문에 베트남을 갔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베트남에서 안에 부화하기 일보 직전에 털도 다 있고 막 뼈도 있고 막 이런 그런 계란을 먹으면서 이거를 뱉어 말어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계란은 항암 치료하실 때 정말 챙겨야 되는 음식 중에서 순위를 정하라 그러면은 1순위쯤으로 얹어 놓으셔도 정말 좋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정말 삶아 드시면서 우리 몸에 근육 형성되고, 우리 오장육부 다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이 형성이 되는데 도움이 되시는 계란 1번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오트밀도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식품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오트밀 다양한 영양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오트밀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 유산균을 많이 끌어올립니다. 장이 건강해야지 전부 다 나머지를 갖다가 이길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제2의 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이라든가 이런 장 부분에서 정말 모든 게 간 문맥을 통해서 장에서 해결된 다음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장 좋으셔야 돼요. 싸우려면 이 체력이 받쳐줘야지 싸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오트밀, 이거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서 오트밀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아보카도 추천해 드립니다. 아보카도는 뭐냐면 사실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고,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주고, 그래서 치료 중일 때에는 이 구강이 건조하고요, 구강에 통증이 오고요, 그리고 변비나 체중 감소나 그 다음에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오잖아요. 얘네들을 굉장히 낮춰줍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이 아보카도를 늘 놓치지 말고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묽은 스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보통 환자분들이
이 암 치료 중에는 양약도 완전히 많이 먹죠. 그다음에 집에서 많이 누워 있죠. 소화 기능 떨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묽은 수프를 많이 해서 체력을 보강하시려면 수시로 많이 뭔가를 드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묽은 수프를 만드실 때 단백질 보충을 하셔서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허브를 넣고 채소를 넣고 고기를 갈아 가지고, 그래서 묽은 수프를 해서 좀 묽게 하셔서, 그러니까 죽을 드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단백질 보강 굉장히 권합니다. 그래서 결국 체력 있어야 싸움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결국은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실 때에는 그 강한 우리가 이 항암 치료에 들어오는 모든 그런 독성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묽은 수프 많이 드시면서 단백질 끌어올리시는 거 많이 권합니다. 자, 5번째는 견과류 권합니다. 견과류는 이 아몬드라든가 캐슈넛이라든가 이런 간식류들을 이렇게 권하는데 항산화죠. 그래서 이렇게 왕창 이만큼씩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몬드나 캐슈넛 등 이런 거를 해서 항산화를 많이 더 끌어올리, 결국은 산화되고 노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항산화를 꼭 지켜주실 수 있게끔 저희가 견과류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견과류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6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뭐냐면 이 지방 단백질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 단백질 공급하는데 결국은 항산화에 비타민 E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박씨를 이렇게 하루에 이만큼씩 이렇게 챙겨가지고 드시는 건 결국은 비타민 E 공급, 결국은 항산화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항산화 하셔야 됩니다. 산화된 거, 우리 몸에서 산화된 거를 자꾸 우리가 그럼 산화 안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 없어요. 숨을 쉬고 뱉어내면 99%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될 수 있겠지만 1%는 우리 몸에 산화되는 거를 찌꺼기로 남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산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식품을 먹으면서 우리 몸에서 유해가 된 거를 좋아질 수 있게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번째는 호박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7번째는 채소류입니다. 잘 골라서 채소류 제대로 먹기, 이겁니다. 그래서 채소류는 아무래도 항암 치료하실 때에는 브로콜리라든가 콜리플라워든가 그 다음에 케일이라든가, 그리고 위암 쪽으로는 양배추라든가, 이 채소는 녹황색 채소 쪽으로 해가지고서 전부 다 굉장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 제대로 드셔야 신체의 면역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신체의 면역 끌어올리셔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스무디류입니다. 스무디류는 뭐냐면은 이 항암 환자들이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면 불편하기는 한데, 일단 암 수술하고 누워 계시면 이래서 못 먹고 저래서 못 먹고, 그리고 약은 계속 미친 듯이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더 지치고 체력이 떨어져서 뭔가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강보조식품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식품 밥도 못 먹어야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디류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시면 좋겠느냐, 스무디 만드실 때요, 유산균 집어넣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저희 딸이 생식기 기능 그쪽에 원래 전공이었거든요. 전문이라서 그 지인들한테 이렇게 카운셀링할 때 자록하고 들어보면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 스무디류 많이 만들어서 많이 드셔가지고 보강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의사도 찬성하는 블루베리, 이런 블랙베리 이런 거 많이 넣고 갈아서 이거를 먹어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거로 보강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문헌을 찾아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무디를 수시로 드셔서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번째는 저희가 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갑자기 왜 탄수화물을 먹으라 그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어서 손해 볼 거 없습니다. 왕창 누가 많이 드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빵은 왜 먹냐? 빵이나 이런 크래커들을 먹을 때에는 이유가 뭐냐면 항암시 굉장히 헛구역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그런 설사도 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잠재울 때 오히려 이 빵 한두 입 계속 이렇게 좀 먹어주시는 거, 한두 개 먹는 거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빵 드셔서 헛구역질 올라오고 막 매식매식하고 이런 거를 가라앉혀 주는 데에는 정말 빵 좋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근데 난 당뇨도 있어서 못 먹어요. 아니에요. 당뇨가 있으시고 항암 치료하셔도요. 특히 밀가루 물론 그 이 빵도 밀가루에서 한번 정제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밥보다 못합니다만 그냥 맨밥을 주워 먹기에는 맛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밀가루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면은 뭐 가루로 해가지고서 부친 게 뭐 한 거 뭐 이런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이 빵을 갖다 조금 먹어줘서 진짜 헛구역질 잡는 거는요 빵 드시면 바로 잡혀요. 그래서 빵 드셔서 조금 가라앉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는요 생선입니다. 아프실 때 많이 드시는 거가 주 2회 정도를 생선을 섭취하셔야 오메가3나 그 외에 비타민 D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비타민 D는 암 환자들이 3,000 IU 정도를 먹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1,000 IU 기본으로 먹어야 되지만 항암 환자 하시는 분들은 치유 중이신 분들은 3,000 IU 정도를 드셔주셔서 얘가 있어야 결국은 모든데 칼슘도 흡수하죠, 뭐도 하죠, 다 해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햇빛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버섯류도 그냥 익혀가 그러니까 건조기에다 한 거 말고 진짜 자연으로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생선에도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완화와 면역력 그 다음에 염증 완화와 이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생선 드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 해서 생선을 꼭 같이 드시기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계란서부터 오트밀, 아보카도, 묽은 스프, 견과류, 호박씨, 채소류, 스무디, 빵, 생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 드렸는데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지인들한테는 보내드리라고 만들다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피드로 얹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녹화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